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차기 비대위원장의 오선 중진 현역 의원을 내세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투톱 체제로 지금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당의 안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투톱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혼자서 할 경우에 아무래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앞으로 이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중진 투톱 체제로 꾸려지는 셈인데 그런데 권영세,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앞서서 언급됐던 김재섭, 윤희숙 전 의원 최종 고사하면서 중진 의원 추대로 지금 방향이 잡힐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적절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불가피한 이제 상황. 국민께 호소할 때는 혁신이란 단어가 좋죠. 네네.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만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사실 국민의힘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존립 자체가 버거운 정치적 환경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존립 자체가 버거운 정치적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원들께 인정받는 정당이 된 이후에 네네. 그다음에 국민께 인정받는 변화 혁신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데 예.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이 들어와서 우리 혹시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급한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죠. 근데 급한다 한들 당원들의 마음을 못 얻는 상태에서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정에 방점을 둔 후보를 물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화 혁신의 필요성은 모든 의원들이 분명히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후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살아남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당원들부터 추스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해서 예.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기 대선에 맞게끔 어차피 대선주자가 나오게 되면 그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또 변화 혁신을 추구하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또 대통령 하에서 변화 혁신을 추구할 다른 분들이 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환경에 맞는 지도부 체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런 중지가 일단 저는 이른 수긍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정리하자면 안정이 더 살아야 먼저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안정에 방점을 두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도로 친윤당 되는 거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얼마 전에 배현진 의원이 표현한 대로 네. 중진의 힘이 돼가네요. 국민의힘이. 예. 근데 이게 정말 보고 있으면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세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개혁적이고 이런 젊은 세대들을 좀 내세워서 당의 간판으로서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에 불과 그 짧은 집권 기간에 몇 번의 지도부가 바뀌었습니까? 네. 그 안에 이준석, 한동훈, 김기현 그 외에도 수많은 비대위원장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당연히 얼마 전에 말이 나왔던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정말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의 간판이 되기가 너무 두렵죠. 예. 이렇게 한번 쓰이고 그냥 버려지는구나. 이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정치 인생도 있는데 저는 그걸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자칫하면 지금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집행부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알겠습니다. 지금의 중진의 힘으로 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또 윤기찬 변호사의 말이 더 방점을 살아야 된다의 방점을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처음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2016년, 17년도에 그때도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탈당이 이루어지고 유승민 비대위원장 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또 탈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뒤에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들어오셔서 급하게 일을 추진했어요. 친박 의원들 다 제명하겠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상대는 사실은 민주당하고의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당내에서 추스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 대선 후보가 8%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라도 이런 중지를 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지만 그 당내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들은
정권을 뺏기는 데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걱정,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 그럼 당원으로서는 그럴 그분들한테, 수 그 있죠. 당원들한테 이대로 가면 지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 갖다 바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 이건 잘못된 걸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우리 당이 바로 가려면 대통령과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계엄 옹호당의 이지를 탈피하고 지금의 대통령과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 조경태 의원 얘기는 이제 용산과 당을 좀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 원내대표도 이 당내 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허 대변인께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인물이 가능하다. 저 주장대로 한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오랜 정치사에서 과거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그 퇴임하신 뒤에 우리는 패족이다 친노들이 예.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예. 5년 만에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건설해온 보수 정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지하시는 국민들이 있고 반드시 이제 재건이 됩니다. 네. 다만 지금 그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그 간판이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신 분리 이런 걸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워요. 저는 김재섭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 저는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유불리 따지지 말고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희생하고 설령 자기는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불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워낙 당이 그 안에서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럴 때는 당내 누구한테든지 그래도 신뢰받는 사람, 좀 덕망이 있는 사람, 저분이 얘기하면 그래도 좀 들을만 하지. 이런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이끌어 나가는 것도 지금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 안 하고 투탑으로 간 것은 그래도 친윤 색채가 좀 덜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리를 해나가는 입장 표명 해나가는 그런 것이 저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